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학습 보조기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이 청각장애 학습자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또 정보 접근성, 이걸 높여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정보 격차 있잖아요. 이걸 좀 해소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소리만 키우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AI가 기존 보조공학이 가졌던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 원리대라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스마트 보청기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자막 아니면 수어 번역 시스템까지 이런데 AI 기술이 어떻게 딱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게 가져올 교육적인 효과는 또 뭔지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기술적인 거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은 또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요. 그 AI 보청기가 그냥 소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듣는 행위 자체가 주는 인지 부하를 줄여준다는 거였어요. 이게 실제 학습 환경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핵심적인 발전입니다. 사실 기존 보청기는 좀 모든 소리를 같이 증폭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환경을 얘가 스스로 분석해서 사용자가 지금은 이 말소리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중요한 소리는 더 명료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불필요한 잡음 같은 건 좀 억제해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데 드는 에너지, 즉 인지 부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학습 내용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덜 피곤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실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온다거나 강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기술, 이것도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소보로라는 서비스 사례가 되게 인상적이던데 이걸 도입하고 나서 수업 내용 전달률이 4배 이상, 학습 이해도는 1.3배 이상 올랐다.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보로나 아니면 KT 기술 기반의 본디 AI 속기사 같은 이런 도구들이 가진 혁신성은요. 이게 단순히 실시간으로 글자로 바꿔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업 내용을 꽤 정확한 텍스트로 딱 저장을 해주니까 나중에 이걸 학습 노트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정보 접근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습 효과까지 높여준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AI는 수어를 쓰시는 분들의 소통 장벽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본디의 수어 번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사인즈 같은 AI 기반 수어 학습 도구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어 교육 환경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언어 발달 시기에 수어를 배우는 청각장애 아동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자료도 있거든요. 단순히 듣고 말하는 그런 의사소통 지원 외에도 활용 범위가 정말 넓군요. 예를 들어서 소리 알림이처럼 주변에 위험한 소리가 나면 그걸 감지해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처럼 소리의 높낮이를 촉각으로 바꿔서 느끼게 해주는 기술도 참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AI는 이렇게 뭐랄까 청각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또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거나 과제 관리 같은 실행 기능을 돕기도 하고요. 정말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복잡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AI의 인식 정확도가 아직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따라서 좀 편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기기 가격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들 간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차이, 이른바 디지털 문해력 격차 문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 같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는 그런 포용적인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게 단순히 학습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청각장애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또 사회적인 소외감을 줄여주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소보로 도입 후에 학생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사례처럼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서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데 AI가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정말 막대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같은 곳을 통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소리를 보는 통로, KT, ETRI, 스타키 코리아 같은 기업들의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기술 표준화 같은 걸 이루고 또 소보루처럼 성공적인 모델은 공공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안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AI 기술이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함께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소보로나 ETRI 같은 우리나라 사례들을 통해서 그 변화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은 남아 있지만요. AI 기반 보조기기는 앞으로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춰지고 또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고 다른 기술들하고도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게 결국 청각장애 학습자들에게는 더 큰 자율성, 그리고 세상에 참여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이런 AI 기반의 보조 기술들이 단순히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교실이나 직장에서의 소통 방식, 더 나아가서 능력이나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존 관념들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